여러분, 예금자의 보호 한도가 현재는 이자를 포함해서 5천만 원이죠. 저축은행이 망하더라도, 새마을금고가 망하더라도, 단위농협이 망하더라도 나는 내가 넣은 원금과 이자를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이자는 별도라고 생각합니다. 원금 5천만 원에 별도 이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원금 이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원금 5천만 원 안에 이자가 들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5천만 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축은행에 예금을 할 때 5천만 원을 예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가 붙는 것까지 감안을 해서 뭐 4,700만 원이나 이렇게 예금을 하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그 이자는 받을 수가 있거든요. 뭐 저축은행이 당초 제시했던 것만큼은 못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금자 보호한도의 어떤 금액이 요즘 분위기가 5천만 원이 아니라 1억까지 올린다는 분위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은행의 담당자들이나 저축은행의 담당자들이나 보험의 담당자들을 불러놓고 릴레이식으로 비공개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결국 말입니다. 예금자 보호제도를 손질하겠다는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게다가 민간 합동 태스크포스의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공유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현재는요, 이런 민간에서 연구 용역 보고서가 나왔으니 이 내용을 종합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국 말입니다. 국회에다가 금융당국에서 8월 말쯤 지금 뭐 보고서라고 해야 되나요? 입장을 제출한다고 합니다. 8월 말. 그러면 8월 말에 이제 예금자 보호 한도가 결정이 나겠죠. 현재까지는요. 이게 1금융권 쪽에서는 반대. 1금융권. 2금융 쪽에서는 찬성. 왜냐하면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금액이 뭐 우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무래도 제2금융권이 이자를 많이 주니까 제2금융권으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1금융권에서 빠져서 2금융권으로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1금융권은 반대고 2금융권은 찬성하고 있는 분위기는 맞아요. 그렇지만 이게 여러분 저는 5천만 원이 될 가능성이 5천만 원에서 1억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고요? 세계적인 추세를 한번 보자고요. 세계적인 추세.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주요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요. 대한민국이 가장 낮습니다. 심지어 중국도 말입니다. 50만 위안이에요. 우리 돈으로 9천만 원이 9천만 원. 약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일본도 1,000만 위안입니다. 뭐 9,083만 원 정도 되겠죠. 일본이나 중국도 이렇게 많아요.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미국은요 25만 달러예요. 금액으로 보면 3억 2,575만 원이나 되고요. 영국은 8만 5천 파운드인데요. 1억 5,100만 원 정도 됩니다. 호주도 말입니다. 25만 달러예요. 호주 달러로. 2억 1,8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낮잖아요. 당연히 올리지 않을까 싶고요. 게다가 말입니다. 1인당 GDP 대비 비율을 보면 대한민국이 굉장히 낮습니다. 대한민국은 1.3%예요. 자, 1.3배예요. 1.3배. 1.3배밖에 안 돼. 1.3배. 그러면 우리가 1인당 GDP가 한 4,500만 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본은 2.2배, 미국은 3.7배, 영국도 2.3배예요. 중국은 무려 6.8배입니다. 호주도 3.2배고요. 이런 것을 감안해 보면 대한민국도 아마 말입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은 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로 상향 조정하느냐가 문제겠지만 지금까지 23년 동안 5천만 원이 그대로 이어져 왔는데요. 이거 상향 조정하는 것은 저는 당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서는요 올려달라고 난리인 거예요. 물론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이게 예금자 보호한도 금액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일금융권의 대출 이자가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금 예보료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금자 보호한도를 위해서 보험료를 보험료라는 게 있는데 예금자 보험료라는 뜻이잖아요. 그 요율이 올라갑니다. 은행은 지금 현재 0.08%를 내고요. 저축은행 0.4%, 보험이나 증권이나 종합금융사는 0.15%를 내고 있는데 이게 아마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꾀한다는 측면에서도요. 예금자 보호한도를 늘려주는 게 저는 저축은행이나 제2금융권의 위험을 더 감소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게 보부예금이라고 하잖아요. 예금자 보호받는 예금인데 이 예금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2001년에 550조 2천억 원에서요. 2020년에는 2,534조 4천억 원입니다. 이게 이제 많아지면 은행권에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예금을 더 올린다, 보험료를 더 올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 보험료는 대출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반대의 논리를 펴지만 세계적인 어떤 예금자 보호의 상황을 따져보면요. 결국 말입니다. 올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금자 보호한도를 많이 올려야 저는 이금융권에도 5천만 원까지밖에 안 하니까 이게 1억까지 늘리면 이금융권에도 좀 유리한 구석이 있나요? 물론 이게 그렇게 했을 때 이금융권이 망하면 더 큰 충격이 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금융권이라고 하더라도 뭐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이런 데가 이금융권인데 망하려고 사업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든 살아나려고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예금자 보호한도를 늘리는 게 지금은 선진국 수준으로 늘려야 되는 게 저는 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저는 늘릴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문제다 이렇게 말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아마도 올 연말이 가기 전에는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